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의 편법 재테크 편법이냐 기술이냐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편법인지 기술인지. 농지연금을 활용한 네. 가장 생산적인 노후 계획 잡아보기. 아 근데 저 지난 2주 전인가요? 네. 이거 하다가 음. 끝나고 와서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막 좀 여쭤보다가 헤어졌는데 네. 다 안 가르쳐줘. 그때도 어? 다음에 아이템으로 해야 된다면서 다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이 오늘 말씀드린 이거의 본질은 네.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인데 네. 우리나라가 농민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 너무 강해요. 물론 이제 서민들에 대한 부채 의식도 강하고. 네. 근데 농민들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기도 하고 사실 한미 FTA 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도움을 받았는데 네. 농어촌은 또 힘들어졌잖아요. 또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너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빨리 망해야 되는 산업인데 네. 또 우리 국민이니까 아, 그럴 수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나 좀 불안불안하다 오늘 왠지. 불안불안하다 진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네. 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농민 애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넉넉해서 네. 그 혜택으로 우리 노후 대비 좀 해볼까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네.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 좀. 예.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송경제상담소 네. 김현우 소장입니다. 아이고 참, 예. 소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예. 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말려드지 이걸 어떻게 마세요. 해야 될까. 말려드지 마세요.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이 자꾸 유입이 돼야 되고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스마트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를 위해서 오늘의 이제 농지연금이 주제지만 전제는 편법 아닙니다. 네. 저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전제인 거고 농지연금이란 걸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장기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또 여기저기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거 괜찮다라고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그냥 여기 지름길로 가실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아직은 안 해봤으나 알아보고 있는 단계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이 아닌데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농민이어야 됩니다. 그럼 저도 활용하려면 제가 이제 농민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농업인이 되어야 돼요. 그 농지연금 뭐 지난 1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연금,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연금처럼 생활을 하는데 예. 목돈이 뚝 나오는 게 아니라 매달 죽을 때까지 대출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내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고 배우자도 죽게 되면 농지의 가격과 내가 여지껏 받았던 연금 그걸 차익을 계산해서 남으면 자녀한테 물려주고 아니면 그냥 그걸로 청산해서 끝나는 네. 그런 제도가 농지연금이다. 주택연금이랑 아주 비슷하네요.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데 주택연금보다 더 좋은 거죠. 그 좋다 나쁘다가 연금의 금액으로 따지자면 좋죠. 훨씬 높습니다. 많이 받는다. 많이 받습니다. 담보를 잡아서 죽을 때까지 잘라주는 건데 더 많이 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많이 줘요? 그러게요. 그거는 똑같은 대상 아마 저 활용도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으로서만 쓰고 농지도 농지로서만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10억 시세 10억짜리 집은 네. 대충 뭐 한 9억 내지는 10억 정도로 가치로 판단해서 네.
그 돈을 잘라서 죽을 때까지 주는 거고 시세가 참 애매하죠 농지는. 그러다 보니 10억 시세로 한 10억짜리 농지는 네. 좀 더 쳐주는 후하게? 거 아닙니까? 후하게 한 15억이라고 근데- 생각하고 잘라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야 시세라는 게 있는데 네.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팔리는 가격이 있고 네. 시장가가 있는데 그게 뭐 주택이냐 농지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 그냥 그걸 해주는 주체 그리고 해가는 사람이 네. 적기 때문에 주택연금보다는 글쎄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달리하죠. 네. 이 농지연금이라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주면 네. 네. 그 농지연금을 주는 주체가 농림부인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부겠죠. 예. 네. 손해가 많이 납니까? 그럴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한 가지 리스크 불안한 게 지금 제가 이걸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예. 앞으로 제가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한 거의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네. 그때 가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은 불안해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농지 가격보다 내가 받는 연금이 더 많게 설계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더 많이 받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주택에 비해서는 주택은 뭐 물론 이제 5억이면 이 5억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5억 중에 되게 일부 60세 때 하면 5억이 한 40% 정도 이것만 이제 연금의 재원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런 느낌인데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널널합니다. 많이 주는데 그래도 이걸 넘쳐나지는 않는 거. 그 아마 평균 한 100세 정도 받아가면 거의 고갈되는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0만 원.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근데 30만 원. 그게 네, 네. 정부가 적자를 보는 사업이어야 우리에겐 유리한 건데. 그렇죠. 적자는 안 본다고 하니 주택연금도 사실 간당간당하잖아요. 주택연금은 거의 똔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데 네. 주택연금보다 일단 똑같은 시세에 비해 가지고 주는 연금액 자체가 많으니 이거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적자네요. 네, 네. 정부가 적자 보는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주택 가격은 우상향이라도 하지 네. 농지 가격은 쉽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의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안한 거는 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배워보죠. 네. 네. 자, 뭐 지난 방송을 안 들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농지연금 신청 요건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잠깐 네. 띄워주시면 농지 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신청 연도 이건 말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안 지나도 60세만 올해 언젠가는 60세가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네. 요건 조금 널널하죠. 그리고 영농 경력 요게 중요한 거.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여지껏 살아오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연달아가 아니라 그냥 뭐 띄엄띄엄이라도. 그렇죠. 20살 때 1년, 뭐 30살 때 2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예. 합산 5년 이상이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농지는 음.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여야 되고요. 당연히. 뭐라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라도 심어야 되고 그 지목이 농지, 뭐 전답, 과수원이라고 할지언정 거기가 농지로 쓸 수 없도록 뭐 예를 들어 뭐 또랑이고 침수돼 있고 뭐 바위가 많고 이래가지고 실제 농사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안 그 돼. 부분 빼요. 아 거긴 빼고. 네, 네. 아, 그만큼 뼈 땅 발라내듯이. 아. 뭐야 구글 어시스턴트 죄송합니다. 네. 뭐야 왜 이래? 예, 고기는 뺍니다. 그래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만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좀 바뀌어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가능해요. 뭐 요거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바로 농지 취득하자마자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실제로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은 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직선거리가 그 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된다. 야 저런 것도 있어요. 네. 집이 멀면 안 돼. 집이 그렇죠. 멀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 왜요? 그게 농지법에 보면은 이게 거리 요건이 폐지됐거든요. 네. 그 농지를 취득할 때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농지를 취득해도 돼요. 지금은 그렇겠죠. 농지 그럼 취득에 얘 대한 서울에 살다가 거제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샀어요. 있습니다. 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니, 살 수는 있겠. 살 수 있지. 네. 아 근데 저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돼요. 아, 영농을 연금은 할수 안 있는데. 된다.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 연금은 연금을 안 신청할 된다? 수는 없다는 거. 아, 그리고 알겠어요.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이 농지는 깨끗해야 돼요. 근저당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다만 15% 미만까지는 가능합니다. 약간 조금 있는 거 담보 대출 괜찮다. 받아도 된다. 그 정도는 된다. 약간까지는. 근데 그 약간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꽤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건 예. 예를 들면 뭐를 심어놓고 서울에 가까운 데예요. 30km 이내에 네. 가까운 데인데 농지를 사서 네. 5년 동안 주말에 가서만 농사 짓는다. 그거 안 돼요?
뭐 할 때요? 농지연금 할 때요? 농지연금 할 때. 농지연금 할 때 실사를 나와서 농 경영을 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뭐 좀 한 다년생 식물 같은 거 심어놓고 잘 안 죽는 거, 그 대충 이제 뭐 저기 한다고 하면 선인장? 네, 뭐 야, 선인장은 너무 심했다. 그런 거 심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이따 뭐 농지은행 얘기도 드릴 테지만 그렇게 하게 돼서 실사가 나가서 만약에 농업으로 경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농사 지으세요 하는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가 돼요. 아. 취소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걸 그 많은 땅을 어떻게 다 일일이 가서 그렇죠. 선인장은 되고 그렇죠. 뭐 질경이는 안 되고 예, 어떻게 여기가 뭐 합니까? 김현훈의 땅인지 거기 뭐 어떻게 농지는 딱딱 구획 구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데 그게 주변에서 그렇게 땅을 놀리고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신고해요.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잡도 됩니까? 제가 3프로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먹고 살면서 괜찮아요. 아 그건 괜찮아요. 네. 지금 나 농사도 짓는다 하면 네,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낮에는 주경야독,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뭐 글을 쓰고 아니면 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농사를 져야 된다. 그렇죠. 실제 영농에만 이용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 자 중요한 거 실제 영농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한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사정이 있어서 누가 대신해 줘. 그러면 농사를.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오. 근데 그래도 내가 농사 짓는 걸로 쳐줘요. 네네네. 그 농지가 내가 농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지가 땅이 아. 농사에 이용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야 아는 친구한테 뭐 이렇게 맡기고 근데 개인 간의 농지 대여는 불법이거든요. 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임대를 주냐?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주변 시세에 맞춰 가지고 대여를 해줘요. 대여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줘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내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를 사기만 사서. 하면 되네요. 네. 농지은행에 맡기고 그쪽에서 알아서 임대를 그래.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5년은 버티면 그 되네. 농지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울해서 엄청- 피곤해서 엄청 간단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노파심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편법으로 이렇게 뭐 하고 농지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나중에 지을 알겠습니다. 생각으로. 네. 아 근데 저는 아주 표정 지금. 저는 아야. 처음에 농지연금 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땅을 사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는 못 짓지만 주말에 이렇게 가서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좀 짓고 거기서 농사는 하긴 해. 근데 내가 전문 풀타임 잡은 아니야. 네. 그런데 낮에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일을 하고 3프로에서 방송을 하고 예. 주말에 가서 농사를 져요. 그럼 주말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농사를 짓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고 나서 자랄 때까지 뭐 기다리기 좀 심심해서 네. 중간중간 3프로 TV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돼. 그건 돼. 그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3프로 TV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지. 아.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 공무원님들도 피곤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예. 농업인의 기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농사 짓는 거 네. 그 주말 농장은 엄연하게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 주말 농장 가가지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예. 농업인 경력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농업이 아니고. 네, 그거는 네. 아까 그 영농 경력 있잖아요. 네. 그건 뭐 1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단 아닙니다. 1분 1초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농업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인으로서. 그렇게 하려면 뭐 내 땅이 있거나 예. 아니면 어디선가 땅을 빌리거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영농 경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땅을 사고 싶다, 농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아시다시피 아시는 게 그러실 거예요.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어. 농지 취득을 하려면 뭔가 자격이 있어야 돼. 네. 라고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이나 어디 무슨 어디 기관에 있는 사람들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편법으로 혹은 불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해가지고 막 이익을 봤다. 그런 네. 개발 이익 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격이 없는데 몰래 취득한 거냐라고 봤을 때 자격이 없다기보다는 거짓말을 한 거.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 농지를 어떻게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해요.
근데 지금 뭐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일단 아니?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해요. 네. 네. 사겠습니다 해놓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제 땅이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할 텐데 그럴 네. 때 필요한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이걸 지자체에서 떼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럼 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느냐 그거를 지자체에서 떼는 거잖아요. 내가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렇죠. 농업인이냐 아니냐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자체에서 떼는데 그러면 네. 지자체에서 물어볼 게 선생님 농사 짓고 계세요? 뭐 라는 걸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뭘 물어봐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농부가 될 거야. 앞으로 예. 아 이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기만 하면 다 줘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서 내가 깜짝 놀랐어. 네? 계획서 쓴다는 거라고 쓰는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프로님이 보면 네. 한숨 쉬실 것 같은데. 네. 봅시다. 네. 봅시다. 농업개혁 계획서라는 걸 쓰는데 이제 취득 농지에 대한 사항, 소지지는 어디고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뭐 영농 거리는 없고 이거는 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리고 농지 현재 상태, 소유 농지 실태 이런 걸 씁니다. 네. 뭐의 주 재배 작물을 할 거냐? 작물을 하고 뭘 있느냐 심을 거냐?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 사항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 취득 농지의 농업경에 필요한 노동력 나 그리고 뭐 일부 위탁을 하고 전부 위탁 이건 농지은행에 맡길 때 이건 해당이 없겠죠. 자기 노동력 아니면 우리 뭐 배우자 네. 뭐 아들이랑 같이 농사 지을 거예요. 그리고 예. 농업기계 장비 시설 보유 현황 혹은 계획 뭐 트랙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뭐가 있을까요? 그 뭐예요? 이거 덜덜덜덜덜덜 트랙터. 경운기 뭐 그런 게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우스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있는지 샀는지 혹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이니까 그 저거 못 채우거나 어려운 게 뭐예요, 저기서? 모르잖아요. 내가 농업을 잘 안 해봤으면 지금 혹시 여기에 기계가 뭐가 필요한지 자 마늘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거 했을 때 네이버에 물어보면 알죠. 그렇죠. 그게. 국민들께 여쭤봐도 알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걸 잘못 쓰면 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미 농지 계약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해야 돼. 그런데 네. 예를 들면 뭐 배추를 뭐 원래는 9월에 심어야 되는 걸 7월에 심는다고 틀리게 썼다. 뭐 하거나 어쨌든 뭐 네. 엉뚱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네. 한다면 지자체에서 그걸 보고 뭐 심사를 해가지고 카트 당신은 농지 취득 자격이 그래, 없습니다. 배추 씨를 언제 뿌린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요걸 계획서를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라고 알려드리고 네. 아. 다 해준다 이거죠. 네. 그럼 저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거- 썼어요. 나는 배추 씨를 언제 뿌리고 요거를 하우스를 언제 치고 뭘 하고 할 겁니다라고 해놓고 예. 그 짓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그렇죠. 되는 거구나. 농지를 취득해놨는데 그 사람이 취득한 농지에 가보니까 웬걸 여긴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혹은 버려져 있고 영농을 이용하지 않더라. 아하.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거를 무슨 편법으로 작성하고 어디 뒷돈을 줘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취득을 했다가 아니라 그 자격 자체를 주는 과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은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계획대로 실제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만 있는 맞습니다. 거죠.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걸리면 이 땅을 뺏어가냐? 네. 아니에요. 내 거잖아요. 이미 내게 됐잖아요. 네. 그대로 안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만한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안 지는지. 네. 근데 뭐 양파를 심었다가 요즘에 양파 가격 안 좋다 그래서 그냥 갈아엎을 거예요. 예. 아니 몸이 안 내버려둬요?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건강 상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안 짓는다고 해도 특별하게 제재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내 농지가 되면 내 거니까 이건 산 거니까요. 산 거니까. 그러면 농지를 못 살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농지는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사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나 다 산다? 네. 그렇다. 그 아무나라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못 사요라는 게 정확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고 실제로 영농을 한다면 그걸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자이든 타이든 뭐 어떻게 안 되든 뭐 하든 그럼 좀 더 노골적으로 여쭤보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내심은 없으나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연금을 받고 싶던 아무튼 농지를 취득하고 싶던 네.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사는 데 있어서 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되는 거네요. 농지를 내 돈 주고 산다면
그런데 이제 영농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귀농하신 분 혹은 뭐 30대 농업이 40대 농업 그 처음에 첫 농업에 발을 들이든 분들한테 예. 정부에서 이제 융자를 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뭐 0.5헥타르까지 예. 0. 뭐 얼마 이내에서 이런 것들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융자가 환수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순수하게 내 돈 주고 농지를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혹시나 악의를 가졌을 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얼마 전에 LH에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불과 예, 1, 2년 예, 전에. 예, 그래서 예. 까다롭게 한 게 이겁니다. 서류가 쓸 게 좀 많아졌어요. 그럼 나쁘게 마음을 먹어서 네. 내가 이제 농지를 사요. 네. 집 근처에 30km 있는 집을 살려고 농지를 살려고 가서 네.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내요. 네. 그리고 농지를 사 네. 이렇게 하고 근데 나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임대를 줘 어허. 대신 농사를 짓게 해. 네. 그럼 되는 거네요. 영농 경력을 못 쌓죠. 아까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하다고 5년. 했잖아요. 아, 예. 땅만 사놓고 5년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네. 농지를 사야 되는데 농지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고. 영농 경력 5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럼 그 영농 경력은 어떻게 증명을 네. 하냐? 예전에 지금도 뭐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을 이장님이 저기 뭐 홍길동 씨 그 농사 5년 줬어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농지연부 이 농지 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4월 15일부터 농지 대장에 저는 여기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그 해당 농지 소재지에 신고를 하면 예. 그걸 다 이력에 남깁니다. 음. 이 집은 언제 등기부등본처럼 네. 마치 이 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요거에 누가 어떤 농사를 지었다라는 이력이 농지대장에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언젠가 나이가 60세가 돼가지고 그걸 떼러가면 착착착착 이력이 남아 있는 걸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농지대장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저 여기다가 뭐 마늘 심고 뭐 하고 농사 짓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농지대장에 그렇게 기록을 안 해주겠죠. 아, 공무원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 실질로 확인을 해준다. 네, 그렇죠. 확인한다. 확인을 해야지 맞죠. 뭐 드론으로 사진 찍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검사할 방법은 여러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방법은 5년 여러 동안 가지. 농사를 짓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농사는 내가 직접 지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임대해주면 안 되고. 네네네. 어. 임대하는 거는 제가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땅을 사고 안 기자님한테 그 뭐 와서 무슨 좀 얘기 하려는지 농사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돈 좀 드릴 테니까 알바비로. 아니면 뭐 농지에 항상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다른 분들께 부탁해서 마늘을 좀 심어주세요 한 후에 네. 그분들께 가끔씩 가서 좀 밭이나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마늘은 다 가지세요 하든지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면 된다. 아니 그걸 내가 본인이 직접 했는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했는지를 그걸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아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자 제가 농사를 져요. 네. 3,500평에 농사를 막 짓고 제가 혼자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인부 멋지지. 씁니다. 예. 수확기 되면은 막 하루에 일당 뭐 10몇만 원씩 주면서 인부 쓰는데 매일 나는 돈 들여가면서 인부를 써.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전체적인 농업의 관리 감독이야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농업인이 아닌가요? 농업인이죠. 그런데 그 관리 감독 혹은 경영 농업에 참여하는 빈도 비중 어쨌든 이게 얼마가 된다라는 알겠어요. 거에 대한 기준이 알겠어요.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말씀하신 그런 편법의 소지는 다만은 있어요. 그것 애매하죠. 뭐야, 애매하네. 그렇기도 하고 뭐 사과 심어놓고 농사가 망쳤다. 농사가 망한 것도 잘못이냐. 다 되네. 그러니까 그럼 농지를 사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5년 동안 하여튼 농사를 쳐. 네. 그걸 대신 시켜다가 하든 뭐 어떻게든 5년 돼. 그럼 네. 5년의 경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60세가 되면 네. 농지 연금을 연금을 시청할 수가 할 수 있다. 있는데 그렇죠. 아. 그런데 농지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엥? 내 영농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필요한 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60세가 되기 2년 전에만 어딘가에 마음에 드는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를 사서 그걸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전에 경력을 쌓아놓으면 된다. 오히려 중요한 게 영농 경력이다. 그렇죠. 영농 경력은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아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빌려서 지을 수 있죠. 농지은행에서. 아. 농지은행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빌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이 농지은행에서 예. 빌려주는 것 중에 저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중에 조금 널널한 게 임대수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게 농사 땅을 가지신 분들이 네. 아,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서울인데 거제도에 농지를 사버렸네. 네. 이건 내가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고 개인 간의 임대는 안 되니까 농지은행이라는 곳에 맡겨요. 수탁해서 자 이거 임대 좀 해주쇼 하면은 거기서 찾아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거 이 지지난주일 거예요. 지지난주고 지금 요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3천 이건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경기도 뭐 어쩌고저쩌고에 이 희망가 임대료는 연임대료예요. 연세로. 연. 62만 원. 네. 야. 연 62만 원, 66만 원. 양평군 이런데 뭐 수원에도 가다 보면 옆에 보면 이제 논 있잖아요. 네. 뭐 밭도 있고 그런 데는 비싸요. 막 연간 100만 원 이런 데도 있는데 네. 저기 어디에요? 통진, 강화 뭐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건 연간 40만 원, 30만 원, 3,000제곱미터 넘어가는 것들 뭐 싸네요. 이런 거. 저기서 땅 빌리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신청자 이렇게 있죠. 요 1 네. 없는 거 기한이 있어요. 신청 기한. 요 기한이 넘어갈 때까지 내가 유일한 1이면 나한테 떨어집니다. 더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선순위를 잘라요. 네. 우선순위를 자르는데 가장 이제 높은 게 뭐냐면 그 젊은 청년 농업 청년 창업. 우선. 네. 1번이 그러고 그다음에 뭐 순서들이 쭉쭉 있는데 귀농인 있고 뭐 있고 하는데 뒤로 쭉 밀리는 게 혹시 다주택자 밀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고 저기까지 신경을 안 쓰셨구나. 4위, 5위, 6위 이렇게 되면서 40대, 50대, 60대가 되는데 네. 이 신청자에서 순서만 경쟁만 괜찮으면 예.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5월 2일까지 마감인 게 있어가지고 이걸 신청을 할까? 했다가 뭐 취소한다고 뭐 연세 날리는 거밖에는 없어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 빌려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빌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땅에 실제로 제가 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대는 절대 안 돼요. 네. 남한테 이제 임대를 주거나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네. 실제로 농업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되면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유 올해는 힘들어서 아파서 농사 못 져요. 이거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든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는 거. 아 연세 계속 낸다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안 거죠? 돼요. 알겠습니다. 연세가 내서 나는 올해는 임대했을 때는 무조건 줘야 된다.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농지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그 땅이 놀면 안 돼요. 그런데 노는지 안 노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확인을 하기는 한다는 그거는 뭐 건데. 좀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나 네. 그건 뭐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씨를 뿌려놨는데 안 싹이 안 트네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관리가 되는 논밭이랑 아닌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농지연금을 만약에 농업 경력을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비싼 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없고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는 이제 수탁 방법도 있고 조건 자격 조건만 든다면 뭐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들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맞추면은 이거 말고도 뭐 농지은행에서 갖고 있는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 빌려줄 때도 그겁니다. 30km 제한이 들어가요 거리. 자기 주소지에서 30km 미만의 네네. 땅에만 그래서 하필 여의도에서 지금 이걸 거리 화면 한번 찍어주시면 여의도에서 딱 30km 되는 거리가 어딘지 찍어봤더니 비싼 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사시면 조금 비싼 땅. 저희 집은 약간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쯤만 가셔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강화도 이쪽 그리고 연평도 이런 데는 진짜 네. 안 나가고 있는 땅들도 많이 있고. 그 30km 이내에서 내가 영농 경력을 수도권 주변에서는 그 농지은행의 농지 임차가 인기예요? 인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고- 가까운 곳은 있으면 비싸기는 일단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인기가 없어도 단 누구 한 명이라도 청년 농업인, 뭐 영농 후계자 아니면 귀농인 나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사람이 위에 있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오케이. 예. 지금까지 듣다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게 음. 경력도 쌓아야 되죠. 네. 어쨌든 신청하면 살 수는 있으나 그렇죠. 계획서도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획서대로 하여튼 농사도 져야 돼. 그렇죠. 편법으로 하여튼 사과 나무만 심고 안 자랐네 이러더라도 어쨌든 농사 뭘 져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되게 신경 쓰이는데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농지연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농지연금 뭐 그리 좋길래 그냥 난 이게 들으니까 화나려고 그래. 갑자기 그냥 주택연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데 그리 좋길래. 농지를 그냥 제값에 취득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이게 농지연금의 특징과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할 것이냐 이게 네.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거- 말씀드렸지만 예. 자, 요거 화면 띄워주시면 이거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거 이거 네. 네이버 부동산에 네.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경매 치시고
토지, 농지, 과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링 하시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것들이. 땅이. 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집 주변에 가까운 것들 이건 양주시고 감정가 이만큼인데 최저가 요만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유찰되고 뭐 3차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 가격이지만 사실은 요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유찰되면 더 최저가니까. 싸게 예, 살 수도 예, 있기는 예. 하지만 자 요렇게 가격을 좀 싸게 취득했다, 반값에 취득했다, 네. 3억짜리 땅을 뭐 1억 5천에 혹은 뭐 이렇게 뭐 70%에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만큼의 차익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기준은 뭐냐? 집을 우리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시가. 시세입니다. KB 시세 뭐 이런 것들 따지는데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 90%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1억 5,900이고 네. 감정가는 3억이에요. 네. 3억에 90%면 3, 9, 27, 2억 7천. 네. 당연히 감정가의 90%짜리로 해야지 맞겠죠. 네. 유리하겠죠,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훨씬 공시가 1억 5천짜리를 네. 내가 경매 낙찰 받아서 1억에 낙찰 받았다. 네. 그런데 감정가는 3억이다. 네. 그러면 그 땅은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건 공시가가 얼마건 감정가의 2억 7천으로 간주해 주고 그 2억 7천을 쪼개서 내가 죽을 때까지 준다는 겁니까? 정답입니다. 대박. 그런데 자 이거는 법사가예요. 우리 그 리렉스 선생님께 배웠죠. 법사가보다 감정가 그 낙찰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네.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뭐 이거 3억짜리인데 뭐 3억으로 감정평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감정평가는 확실하게 제대로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 방송을 누가 보시고 리렉스에 전화를 하셨대요. 네. 그 감정평가사 분한테. 그래서 지금 저희 농지연금 신청할 건데 근데 저 감정평가 감정가라는 건 해줘라. 법원 감정이 나온 거잖아. 법원 경매에서. 아니요. 이거는 법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의 법사가고 네.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는 네. 앞뒤로 6개월. 네. 자, 신청하기 전에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그 농지연금을 주는 곳에다가 맡기거나 당신들이 알아서 감정평가 좀 감정평가 해주쇼. 받아봐라. 예. 어차피 근데 내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거나 내가 아는 곳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받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알아서 받아야 되겠죠. 그건 정해진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원 경매에 나온 감정가 저거는 네. 인정 안 해줍니까? 아니, 그렇죠. 이건 시간도 오래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2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엊그제 나온 법원에서 나온 경매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엊그제 나온 거라도 내가 취득한 다음에 2년이 경과가 돼야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예, 예. 그 감정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2년이나 법원 경매로 받으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 지나가면 오히려 감정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 뭐 그러네요. 6개월 내에 받아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감정평가를 누가 받아야 되냐? 내가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돈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해주쇼라고 농지연금을 주는 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으나 네. 거기서 정해진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냥 아무 데나 주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관이 농지연금을 주는 이 기관이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갑과 을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농지의 감정평가는 뭘로 할까요? 시세를 따지고 여러 가지 다 따집니다. 여러 가지 다 따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채팅창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렇게 경매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감정가가 있는데 이 땅의 원래 시세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경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어떠한 기회로 싸게 받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싸게 받으니까 이 땅의 원래 시세 가치의 근처의 가격으로 내가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그림인데 네. 그렇게 싸게 받는 게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다 경매로 하면 되지. 네. 근데 이게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냐. 이거는 이제 농지연금이 아니라 경매 투자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예. 싼 땅은 싼 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 네. 이거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자 농지를 취득하는데 내 돈으로 다 취득하면 좋겠지만 대출 받아서 경락 대출 받아가지고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KB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든 아니면은 무슨 그 비닐하우스 같이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뭔가 설치돼 있으면 그런 것에서 대출이 까이고 해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그걸 철거하는 비용이나 원상복구 해놔가지고 대출이 나오도록 원래 농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복구 비용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감정가는 이만큼이지만 야 이거 비용
이것저것 하고 나면 비슷비슷해. 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영농에 이용을 할 거고 네. 농지를 취득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제 가격에 나와 있는 거를 매입해야 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집을 살려고 할 때도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10억짜리 집을 내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경매로 나온 게 있어. 보니까 아유 안에 세입자도 있고 굉장히 좀 뭐 명도도 골치 아플 것 같고 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그만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도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네. 딱 임박해가지고 네이버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오케이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예.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다가 내가 희망하는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상태를 갖추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시스템도 갖고 있지만 뭐 감정가 대비 얼마가 나오고 요 그 기준선도 보통 농지는 처음에 나오는 100% 감정가에서 몇 번은 유찰되고 몇 번에 낙찰이 되는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있더라라는 예. 것들도 파악을 또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 다 됐네. 또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농지연금은 수시 입출 수시 인출이라는 게 됩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받을 연금을 30%는 땡겨서 미리 주세요. 목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금으로 깔 수가 있어요. 그걸 대충 이제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5억 정도라고 한다면 한 1억 정도는 땡길 수 있고 예. 땡긴 다음에 한 95만 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돈이 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길 수 있다. 그럼 심지어는 감정가 5억짜리 농지 중에 그러니까 농지는 원래 감정가 5억이라도 1억에 낙찰되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을 먹는 건데 문제는 5억짜리인데 2억에 나왔어요. 예. 취득. 음. 2년 기다렸다가 5억짜리에서 1억 3천 정도 앞으로 땡겨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사실 내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는? 이게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죠. 우와. 예를 들면 그런데- 공시 가격 한 3억쯤 하는 뭐 혹은 감정 가격 한 3억쯤 하는 집이 예. 사람들 잘 안 사는 한산한 곳의 집일 경우에는 네. 낙찰 안 되고 막 반값 반에 반값 네. 되기도 네. 하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낙찰 받아서 네, 3억. 시가로 시가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렇죠. 주택연금 신청하면 똑같지. 그 시가 기준으로 주택연금 나오죠. 빙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제 15%까지는 얘는 대출이 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5억짜리 중에 15% 7,500만 원 정도는 대출이 껴 있어. 나머지는 수시 인출 제도로 30% 땡겨. 그러면 사실 거의 내 자본이 안 들어가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 농지는 어. 경매가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오늘 많아요. 퇴근하시다가 검색창에 많아요. 네이버 경매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토지, 농지, 과수원 하면 진짜 250만 원짜리 땅부터 뭐 10몇 억짜리 땅까지 몇십 개가 나옵니다. 경기도로만 이렇게 검사를 하셔도 몇십 개가 나옵니다. 야, 이거 그리고 뭐- 농지는 이제 다 상속들 받잖아요. 네. 맞아요. 상속 받는데 도시에 있는 자녀들은 농사 못 짓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 농지를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냥 은행에다가 대출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편한 방법은. 그리고 나서 그 대출을 안 갚는 거예요. 어차피 시세대는 내놓으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은행이 경매 처리하면 저렇게 싸게 나가죠. 뭐 어차피 서로 큰 네. 집착 없으니까. 예, 아까 그 농지는 많이 나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아까 4억 정도면 네. 1억을 땡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예. 5억 정도면 1억 한 2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4억 언저리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4억 언저리에 나와 있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냥 쭉 긁어봤는데 경기도쯤에 지금 현재 상태 요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렇습니다. 새로 신건도 나오고 있고 뭐 유찰 2번 된 것도 있고 뭐 예. 이래요. 그러니까 자주 나옵니다. 아하. 자주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5억짜리 2억 4,500, 1억 2천까지는 나중에 수시 인출해서 받고 그다음에 7,500원 대출. 그럼 2억은 내 자본 안 들어가고 4,500 정도만 나중에 가서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씩 나오니까 4,500은 20, 1,440. 한 2년, 3년, 4년 정도면은 확보가 되는 끝나는. 물론 농사를 짓는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이런 걸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네. 민간 기업이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주택을 갖고 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드리고 돌아가시면 그 돈을
그 주택을 갖고 와서 팔거나 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 뭐 나라에서 퍼주는 사업이 아니니까 만약에 사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저거 저렇게 두겠냐고요. 아니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방 어디 한 곳에 감정가 3억짜리가 1억 5천에 낙찰이 되고 그러면 그걸 감정가 3억으로 받아줘서 주택연금 주겠냐고요. 당장 손해 볼 일인데 안 주죠. 안 줘야 되는데 근데 국가에서는 그런 집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는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주고 뭐 조금 남기라 하는 거는 여기 서울에 아파트 있는 분들 것 같아서 좀 남기고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하다 보니 이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농지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저 지금 시작할 때 농민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렇죠. 우리가 뭐그 컨셉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잘해주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 네. 그래서 혹시 농사를 맞느냐. 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네. 한다면 노후가 걱정되시면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미 영농 경력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농지는 이런 식으로 취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은퇴하고 네.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나는 노후로 실제로, 보내겠다. 네,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도 가능한 20년 후에 방법이네. 우리 노후 준비하는 거. 근데 네. 이거는 단순히 돈만 모아가지고 무슨 연금 상품 가입하듯이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 나는 귀농도 하고 싶고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농사가 잘 되든 못하든 자연과 함께 지내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은데 하나의 리스크는 20년 후에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죠. 이게 농지를 도시인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거리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네요. 어느 한쪽이 답이 아니에요. 네. 당연히 막아야지라고 하면 그럼 그분들은 누구한테 팔아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그럼 농사 짓던 분들이 결국 그러니까 헐값에 농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인들이 못 갖게 하니까. 그러면 누가 농사 짓겠냐고요. 1억에 사서 항상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농토를 항상 가져야 한다면 자꾸 도시로 아이들 보내려고 하고 그렇죠. 농촌이 의미가 없고 도시인들이 농지를 안 가지면 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려가 보겠으나 음. 뭐 갈 일 없고 서로 뭐 그러다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짓느냐 영농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봐야지 제도를 없애버리거나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뭐 실제로 진짜 농사를 짓고 그 과정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좀 보낼 수도 있는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라. 농사 같이 지으실래요? 저 안 줘봐가지고 쉐리 농사. 모르겠는데. 저도 안 안 해봐서. 줘봐서 모르겠는데. 해봅시다. 일단 김현우 소장님이 하시고 네. 별 문제가 저는 없으면 김현우 소장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할래요.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네. 한번 뭐 주말 농장이든 뭐든 농업을 좀 배우고 네, 안 됩니다. 김현우 소장님 나중에 청문회 나가셔야 될 분인데 저는 우리나라 그래요. 청문회는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정서법에 어긋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농지 함부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농사 줘서 진짜 양파라도 들고 올게요. 그래도 농민들에게 이런 거 하는 걸 당신이 뽑아 먹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이게 공인이야라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할 겁니까? 네. 농민 출신 김현우를 밀어주세요. 정치인은 안 됩니까? 왜 나를 근데 그렇게 저를 몰라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농사 쉽지 않죠. 그냥 농사 현실이 힘들 이렇다는 것 말씀이고요. 네. 이거를 활용하십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요. 오늘 보니까 약간 허점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러나 어. 막을 대책은 없네요. 그러나 농토가 감정가보다 싸게 팔리는 게 문제죠. 인기가 없는 건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감정이 과해진 건가? 감정이 과해진 걸 수도 있는데 만약 감정을 그래서 굉장히 박하게 하잖아요. 예. 그럼 농민들은 대출도 못 써요. 그렇죠.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농토에 대해서 가치 평가해서 대출해주면 뭐 대출 1,000만 원도 못 쓰죠. 알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님이 오늘 방송 때문에 김현우 소장이 국회는 물 건너갔다. 저 진짜 농사 지을 거라니까. 그리고 저는 국회 생각이 없습니다. 네. 누가 써주지도 않을 거고.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고맙습니다. 금요일 되십시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